칼을 맞대고 있는 적국과 몰래 손을 잡으려 한다면 과연 그것은 조국을 향한 배신일까요? 아니면 절박한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때때로 승자의 이야기만을 남기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고뇌와 표면적인 대립 아래 숨겨진 은밀한 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과 일본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면서도 어떻게 비밀스러운 외교의 끈을 놓지 않았는지, 그 복잡한 이중 생활 속에서 양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밀사들의 여정과 협상의 전말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뒤 조선의 산하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든 고향을 잃고 떠도는 백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가족을 잃은 슬픔은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죠. 수많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끌려가 포로 신세가 되었고 그들의 고향은 잿더미가 된 채 전쟁의 상흔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일본 또한 승리했지만 길고 지난한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으며 조선과의 교역 단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단절만이 가득했지만 양국 내부에서는 점차 외교적 관계 회복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고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본 역시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단절된 조선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특히 상인계층은 조선과의 교역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며 경제적 이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국교 재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양국 간의 해묵은 감정과 자존심 싸움은 팽팽했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공식적인 관계 복원 이전에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바다를 가르며 작은 배 한 척이 은밀하게 항해하고 얼굴을 가린 밀사들은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적국의 인물이었지만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채 깊은 밤 국경을 넘는 긴장감 넘치는 여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나 대마도 등지에서는 어둠 속에 숨겨진 접선 장소에서 서로의 정체를 감춘 채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적대적이었던 양국이 실은 얼마나 절박하게 관계 개선을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기에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은밀한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먼저 탐색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밀사들은 각자의 조국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바를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협상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무엇보다 포로 송환을 최우선으로 내세웠고 더 이상의 전쟁 없는 평화로운 관계를 원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서의 격식 문제와 함께 조선과의 무역 재개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양국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각자의 속셈을 감춘 채 어떤 조건을 내걸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을까요? 어두운 방에서 마주 앉은 조선과 일본의 대표자들 사이에는 침묵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을 겁니다. 오고 가는 서신에 담긴 미묘한 언어의 차이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 고뇌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당시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위태로운 이중생활 속에서 평화를 향한 작은 불씨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마주했던 조선과 일본의 대표자들, 그들의 치열한 줄다리기는 비록 은밀하게 진행되었지만 바깥 세상의 전쟁 그림자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죠. 양국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중에도 현실의 전장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을 놓지 못했습니다.
외교관들이 평화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쓰는 순간에도 해안가에는 간헐적으로 예선이 출몰하여 조선 수군의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게 만들었고요. 이는 마치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여전히 칼을 쥐고 있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외교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양국 모두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조선에서는 평화를 염원하는 백성들의 불안한 시선이 외교관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일본에서도 강경파들은 여전히 무력 사용을 주장하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이들의 노력을 끊임없이 위협했죠.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전쟁의 위협에 의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팽배했습니다. 이중생활의 균열은 그렇게 시시각각 찾아와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의 탑을 흔들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숱한 난관과 불신 속에서도 양측은 마침내 하나의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팽팽하게 이어졌던 신경전 끝에 서로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양보하며 조심스럽게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이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억류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던 수많은 조선인이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들의 귀환은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던 조선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일본은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강력히 원했고, 이를 위해 국서의 형식 문제를 포함한 여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선은 비록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전쟁 없는 평화와 포로 송환을 위해 고심 끝에 일부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어렵게 도출된 최종 합의 문서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양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묘하게 녹아있는 문서였을 겁니다. 마치 깊은 상처를 덮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붙여놓은 반창고처럼 위태로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셈이죠. 이 비밀 협상은 비록 모든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비공식적인 밀사의 교류는 이후 조선통신사의 정기적인 파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위태로운 합의 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안도감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어렵게 얻어낸 평화라는 단어 뒤에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복잡한 선택의 무게와 외교의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칼을 맞대고 있는 적국과 몰래 손을 잡으려 했던 조선과 일본의 이중 생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만을 남기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고뇌와 비밀스러운 노력,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과 외교라는 이중적인 얼굴이 어떻게 작동하며 진정한 평화는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였죠. 과연 조선과 일본은 위태로운 평화를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